봉쇄 조치를 완화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로 국내외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곳곳에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관련해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날 나스닥이 이제 만고지를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나 원유 시장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어서 하루 만에 좀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어저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를 흔든 요인은 몇 가지 찝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어저께 미국 통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억제됐던 경제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 50만 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2차 폭발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당분간 2년간 올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2년 이상 계속 장기 침체를 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 이게 겹치면서 네. 또 하나는 미국의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속하게 오르면 단기 급락을 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 6.9%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그다음에 국제 유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뉴욕 증시 하락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개장하는 상황에서 2,200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약 4% 정도의 하락세를 했는데 이후에 좀 리바운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2,125원 정도 선. 그러니까 비율로는 어제 동기 대비 한 2% 내외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도쿄 증시나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샹하이 증시도 아침에 개장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하락세를 많이 회복한 조금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글쎄요. 이게 증시 하락세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 조정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까? 주가는 아무도 한 치 앞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는데요. 네. 심지어 신도 모른다 하는 게 주가인데 결국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늘면 주가가 오르고 그 반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만은 현재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는 코로나 확산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문자 그대로 2차 대폭발이 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는 지금 며칠째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새벽에 또 그 유명한 트위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 확산세 지금 수그러들고 있는 과정이고 또 연준이 경기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연준도 종종 틀린다. 그리고 2분기 말이나 3분기 되면 미국 경제 좋아지고 주가도 크게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 이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좀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치가 이제 9월까지였잖아요. 근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좀 연장 뜻을 밝혀서 향후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특히 개미들의 경우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입니다. 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래의 주식을 사서 팔겠다는 그런 조건만 달아서 먼저 팔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저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개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특히 소액의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일부러 주식을 미래의 주식을 팔아버리면 진짜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하락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지난번 코로나 사태 직후에 정부 당국에 향해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그랬고 정부가 저걸 수용해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 중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9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은성수 위원장이 상황을 봐서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물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네. 현재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해결이 안 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주는 것인 만큼 또 해외 자본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세월이 지나면 결국 공매도가 부활을 할 것으로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선진국 금융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더 금지를 더 연장하겠다는 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얘기 나눠봤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에는 지금 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네,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당초 예정에 없던 다른 안건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책을 내놓겠다 이랬습니다. 자, 부동산이 왜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갈 곳이 없고 또 금리도 내렸다니까 은행에 있기에도 아까운 그 돈이 어딘가 투자처를 따라서 지금 이 투기 대기 상태에 있는 자금이 적지 않은데요. 이 자금이 최근에 몇 군데 개발 호재를 만나면서 이를테면 수도권 경기도 일대는 지금 GTX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또 충청도 일부 지역에는 방사능 과속기라든지 몇 가지 호재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급격히 오르는 특히 경기도 군포 같은 데는 최근 3개월 사이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연율로 약 40% 올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전국적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이 오르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마이스 단지 잠실 경기장 있는 곳이죠. 거기다 용산 기지창 이런 데 개발 계획과 합치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 지정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참 많은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향후 추가적으로 이런 대책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억제하는 방법 21번이나 대책을 내놨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게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것 주택법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비규제 지역, 주로 경기도 수도권 지역입니다. 거기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풍선 효과인데요. 네. 이걸 지정하면 또 다른 지역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정부로서도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미자 앵커가 얘기도 했지만 집값 대책 내놓은 게 횟수가 21번이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이 부동산 대책 다음 카드를 뭘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정부가 당장에 거론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16일 이른바 12.16 대책으로 내놨던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개정을 포함한 5가지 법. 이게 작년 12월 10일 날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선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문에 여야가 일정을 잡지 못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매긴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상당수의 규제는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김태년 원내 대표는 작년에 못했던 그 5개 법 바로 하겠다. 이렇고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동시에 공급도 늘려야 된다.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 그래서 투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는 그래서 일단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를 정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동시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죠.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